반갑습니다.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밀키트를 준비하는 사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 중에 하나가 온라인으로 어떻게 판매를 준비해야 하느냐. 왜냐하면 실은 MZ세대에는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카톡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훨씬 편할 수 있죠. 근데 지금 X세대 이상의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온라인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렇게 사업을 많이 안 해보시다 보니까 갑자기 닥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재택근무로 인해서 외식보다는 이 밀키트에 대한 니즈가 많아진 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소통이란 걸 시작하게 됐어요. 우리 온라인 하면 조금 더 우리 이 음식점 하는 사장님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의 여러분 후기입니다. 이 후기들을 통해서 내가 답글을 잘 달아줬을 때, 그리고 내가 밀키트가 아니라 이 배달을 했을 때 고객에게 감동의 쪽지를 쓰게 되죠. 포스트잇으로. 우리 매장에 예를 들어서 뭐 두툼 돈가스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다음에 다시 주문해 주시면 음료수 하나를 뭐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서비스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럼 고객들이 그런 걸 받고 감동을 하고 다시 재구매를 하기도 하죠. 온라인은 직접 사장님이 고객을 보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걸 할 수 없고요. 날씨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온라인은 온라인 안에서 댓글과 덧글,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로모션, 후기 이벤트 뭐 이런 걸 통해서 밀키트를 재구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런 온라인 마케팅을 하기 전에 밀키트를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선 이 채널을 만들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통신판매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리고 어떤 거냐면 온라인 판매의 첫걸음 통신판매 신고 이런 겁니다.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오픈마켓, 자사몰 등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를 온라인 안에서 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고요. 통신판매 신고업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첫 번째가 사업자 등록증에 통신판매 업태를 추가하면 돼요. 근데 업태 추가를 내가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관할 지자체 또는 정부24라고, 정부24는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여러분 핸드폰을 열고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렇게 칩니다. 뭐라고요? 정부24라고 치면 딱 나와요. 처음 오셨나요? 고객센터 전자증명서 클릭 정부24. 여기에 들어가면 통신판매업 신고할 수 있는 이 플랫폼 서비스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지자체에 직접 간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부24 온라인에 들어가서 신고한다. 필요 서류가 있습니다.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이거 조금 어려워요. 뭐냐면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근데 이거 발급은 굉장히 쉽습니다.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호스트 서버 소재지가 있는데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이것도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외에 통신판매 신고증 발급 시에 등록 면허세까지 여러분이 내시면 통신판매업에 대한 신고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알아볼게요. 통신판매업 발급 비용은 인구수 50만 이상의 지역은 45,500원이에요. 근데 시 단위로 해서 50만 이하는 22,500원, 군 단위는 12,000원. 점점 비용이 줄어들고 있죠. 우리 일반 음식점의 소재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비용은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이거 좀 어렵잖아요. 이게 뭐냐면 온라인은 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오갈 때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라는 걸 발급받는데, 상품을 공급받을 때 제3자에게 결제 대금을 예치하였다가 상품이 수령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결제 대금을 사업주에게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여러분 네이버 안에서 스마트 스토어를 여는 모든 분들이 다 이 서비스 확인증을 이용을 해야 돼요. 어떻게 발급받느냐? 여러분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등 다양한 은행들이 있어요. 이런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발급받으면 돼요. 독립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모두가 다 이런 데 가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또는 좀 쉬운 거는요.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에 가입하세요. 판매자 가입을 다 하잖아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것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 센터가 있어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오고 클릭하고 들어가면 돼요. 거기에 스마트 스토어 가입한 다음에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이다라는 것을 클릭하면 여기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대신 여러분 반드시 판매자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은데 사업자 등록증상의 주소와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의 주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일치해야 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구매 안전 서비스는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 사실은 그 매장을 하나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매장의 위치가 네이버는 아니잖아요. 근데 약간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사업자 등록증상의 주소는 원주시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의 주소는 어디예요? 원주시예요. 이렇게 동일하게 쓰셔야 된다. 이거 굉장히 단순한 건데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리고 온라인 신고 방법이 있어요. 신고 방법은 정부24에 들어가서 아까 우리 어떻게 했어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정부24라고 했고 클릭하고 들어갔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정부24 클릭. 그러면은 모바일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실제 여러분 PC는 또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모바일과 PC에 나와 있는데 검색어를 뭐라고 친다고요? 통신판매신고업, 통신판매신고업 이라고 치면 이렇게 딱 나와요. 서비스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통신판매신고업이라고 치시고요. 그리고 클릭. 그러면 온라인 신고 방법에는 회원, 비회원, 신청 뭐 이런 거 있는데요. 회원과 비회원 모두가 신청 가능한 서비스지만 기승전 공인인증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온라인 신고 방법 두 번째,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서 작성해야 돼요. 여기에 보면은 상호, 사업자 등록증 번호, 연락처, 소재지 다 나오죠. 다 여러분 작성 꼼꼼히 하시고요. 그리고 이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서 작성하시고 필수 구비 서류를 제출하시고 나면 영업일 기준으로 2, 3일 뒤에 신고 처리가 완료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온라인 판매 시 식품위생법에 의거해서요. 한글 표시사항 부착이 필수예요. 이건 뭐냐면은 제가 품목제조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거의 유사하지만 약간 다르다라고 했는데 실제 여러분이 통신 판매를 할 때는 내가 팔고 있는 제품이 어떤 거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적어줘야 돼요. 근데 적어주는 걸 내 맘대로 적는 게 아니라 양식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들어가면 알 수 있는데 밀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매장에서 판다라고 하면 아직은 이 허가사항이 약간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매장에서 팔 때는 안 붙여도 돼요. 근데 이게 우편이나 택배를 통해서 간다. 이게 온라인 쇼핑, 통신 판매 허가를 받아서 간다라고 하면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법령상 어디에 해당하느냐? 약간 어려워요. 식품의약품안정처 고시 제2020-98호에 의거해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관한 개정안이 있습니다. 원문을 읽어드리면 코로나19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식 대체 가정 간편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간편조리 세트, 소위 밀키트, 식품 유형을 신설하고 제품의 특징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 및 규격 신설로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여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제2020-98호에 어떻게 돼 있어요? 실제로 이 한글식품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된다. 근데 시행일이요. 2022년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간편조리 세트라는 부분으로 분류가 돼서 앞으로 관리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식품 표시사항에 대한 기본 서식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반드시 참고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약간 좀 그렇지만 여러분 한글 표시 사항은요 업체에 맡기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직접 다 제작하기에는 일반 음식점 사장님이 만약에 내가 디자인 전공이다 그럼 그냥 해도 돼요. 아니면 내가 이런 식품 제조 가공 허가 공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라고 하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저도 지금 2년째 컨설팅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의 한글 표시 사항이나 품목 제조 보고 관련된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일반 이 음식점 하는 사장님들이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음식점 아무나 차릴 수 있지만 누구나 성공할 수 없다. 왜? 그만큼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런 법령이나 또는 규격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답입니다. 식품 표시사항 기본 서식은요 10포인트 이상 크기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라벨이라고 그러죠. 제품명은 뭐다. 제품명은 곱돌이탕이다. 식품의 유형은 기타 표시사항 뭐 해가지고 무슨 식품이다. 업소 명 및 소재지는 뭐 무슨 식품에 땡땡시 땡땡구 땡땡로 어디다. 유통기한은 여러분 유통기한과 사용기간 다른 건 아시죠? 유통기한은 유통하는 기간이고 사용기간은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에요. 유통하는 기간이 넘었다고 해서 사용하지 못하진 않아요. 하지만 밀키트는 간편조리 세트 여러분이 쿠킹 박스 형태로 갈 때는 어때야 돼요? 무조건 유통기한은 짧게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고객의 컴플레인을 막을 수 있어요. 이 기간 안에 반드시 빨리 드세요 라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다음에는 내용량 총 몇 킬로다 몇 그램이다 표시하시고요. 원재료명 표시할 때 말씀드렸어요. 닭도리탕이라고 해서 닭이 60%는 아니다. 그러면은 들어가는 큰 항목들 하시는데 여기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같은 거 반드시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게 정확하게 이 비율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전체 밀키트 구성품을 다 만들어 놓고 10% 미만은 적지 않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적으면 뭐가 돼요? 나의 레시피를 사방팔방에다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용기 및 포장 재질 쓰시고요. 뭐 여러 가지 재질 사용하는 걸 쓰시면 되고 품목 제조 번호 이거 품목 제조 번호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즉석 판매 식품 허가를 받고 내가 어디에서 팔 거냐에 따라서 이 제조 번호는 쓰실 수도 있고 안 쓰실 수도 있다라고 전 강의에도 말씀드렸고 전전 강의에도 말씀드렸어요. 강의를 계속해서 여러분이 찬찬히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양 성분 표시하실 때 주 표시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옆에 저희가 예시로 냉동새우랑 또 하나는 스티커 부착을 해야 되는 쇠고기 관련된 이 식품에 관한 것들을 적어 드렸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컨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럼 어떻게 적느냐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제품명, 품목제조 보고서에서 보고하는 명칭인 제품의 고유 명칭을 표시하는 부분이에요. 아까 예를 들었어요. 동산정, 한식집 같죠. 근데 이 동산정은 한식집 같은데 이름을 직관적으로 지으라고 했으니까 밀키트는 낙지 며느리의 낙지 초무침이에요. 그러면 낙지 며느리의 낙지 초무침이다라는 것을 상호 또는 로고와 함께 그리고 상표 등이나 원재료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나 로고 등을 활용해서 글씨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만약에 왕할머니 손칼국수 깐 바지락 칼국수다 그러면 밀키트 전용 상품에는 왕할머니 칼국수인데 이게 깐 바지락이라는 재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깐 바지락 칼국수라는 밀키트 명을 만들면 되겠죠. 근데 브랜드명은 뭐예요? 왕할머니 칼국수예요. 동산정인데 낙지며느리가 브랜드명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브랜드명은 동산정인데 밀키트명은 낙지며느리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제조명을 정하실 때는 우리 브랜드명과 밀키트명을 달리해서 쓸 수도 있다라는 거 꼭 참조하시고요. 두 번째, 식품의 유형은요. 품목제조 보고서 쓸 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유형과
여러분들이 품목제조 보고서 했을 때 유형을 써요. 즉석식품, 즉석 조리식품이냐라고 쓸 거냐. 근데 2022년 1월 1일부터 여러분 밀키트는 이 유형이 어떻게 바뀌어요? 간편조리 세트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도 뭐로 쓸 수 있다? 간편조리 세트라는 걸로 품목제조 보고할 때 이 그 유형을 어떻게 쓸 수 있다? 간편조리 세트로 지금부터 쓰시는 게 어차피 2022년 1월 1일부터 바뀌니까 훨씬 더 일을 좀 덜 수 있다라는 거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복잡하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조 연어릴은요. 밀키트는 제조 연어릴이 의무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의무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앞에서 저희가 밀키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간편 섭취식품이나 뭐 간편조리식품이나 등등등 설명했을 때 편의점 가면 다 모아 있어요 라고 했던 식품군 생각나세요? 네, 김밥 그리고 삼각도시락, 햄버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식염, 빙가류, 주류 이런 거는 제조 연어릴을 반드시 써야 돼요. 도시락에 제조 연어릴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제조 연어릴은 반드시 표시해야 되는 업종이 있지만 밀키트는 어떻다? 표시하지 않아도 돼요. 왜일까요? 간편조리 세트는요.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며칠이에요? 제조일로부터 하루나 이틀, 길어야 3일. 근데 하루나 이틀이 제일 좋아요. 택배 받고 당일날 여러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원재료명과 함량인데요.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예를 들어서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수입하는 자나 생산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는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대요. 이건 법령입니다. 근데 원산지는 기본적으로 함유량 비율 상위 3순위에 해당하는 원재료에 대해서만 기재하는 거래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원재료가 30%씩 들어간 게 있어요. 30%씩. 예를 들어서 내가 곱도리탕을 해요. 근데 곱도리탕에 전체 비율 중에 30%를 해당하는 아이가 2개 있어요. 품목이.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닭고기가 들어갈 것 같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창과 곱창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원재료가 곱도리탕에 30%씩은 뭐가 돼요? 곱창과 닭고기예요. 그러면은 1위와 2위가 2개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3순위에 해당하는 것까지만 해라 그러면은 30%씩 들어가는 2가지가 있으면 1위, 2위니까 얘네들 표시하고요. 세 번째가 25% 들어가요. 그러면은 65에 25니까 85%까지 해당하는 이 30%에 해당하는 아이 2개와 25%에 해당하는 것까지 같이 어떻게 한다? 기재해야 돼요. 근데 30%가 넘지 않는 거는 기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죠. 근데 5% 미만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원재료가 31순위와 원재료가 20% 2순위와 그리고 원재료가 20%인 2순위가 있어요. 그러면은 2순위 2개와 2순위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1순위가 있죠. 그럼 이런 아이들을 다 표시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10% 정도가 조금 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이런 건 고민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예를 하나 드려드리면 원재료 30% 1순위, 그리고 원재료 20% 2순위, 그리고 원재료 20% 2순위가 있고 원재료 20% 2순위가 또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2는 원재료 10%가 있대요. 그러면 1순위인 원재료 30%를 넣고요. 그리고 2순위인 원재료 C나 D를 넣고요. 그리고 원재료 원산지만 표시해요. 어떤 거는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니까 굳이 전체를 다 적어줄 필요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 원재료를 표시할 때 너무 디테일한 작은 프로테이지들 있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하면 이 그 볶음 요리나 어떤 그 양념장을 메인으로 보내야 되는 데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대표님 몇 프로까지 표시할까요? 라고 하면 제가 그래요. 주요 재료만 표시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원재료들 중에 양념장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식품 제조 가공 이 소스 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레시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념장을 너무 디테일하게 표시하면 어떻게 돼요? 레시피를 뺏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알레르기 유발물질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비싼 식당 가면 꼭 물어보죠. 고객님 혹시 알러지가 있는 식품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밀키트에도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법령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표시사항에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여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예가 있습니다. 뭐냐면 알레르기 유발물질은요. 알류, 가금류 및 가금류에 해당하고요.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이 등등등 표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이에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표시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저희가 예시를 그래서 하나 한번 적어봤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컨설팅하고 있는 밀키트 프랜차이즈인 프레시럭인데 시그니처 메뉴예요. 춘천 닭갈비 밀키트 라벨의 예시입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관련된 부분은요. 원재료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썼어요. 닭 정육 60% 그리고 소스가 몇 %, 맛쭉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다 했고요. 닭고기 대두 및 아황산류 함유라고 되어 있어요. 왜? 앞 페이지에서 뭐가 있었어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이게 나와 있어요. 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뒤에 이렇게 우리가 한글 표시사항, 한글 식품 표시사항 라벨을 만들 때 반드시 표기해서 여러분이 안내하셔야 합니다. 이런 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보여진 김에 컨닝 좀 하겠습니다. 제품명 춘천 닭갈비 누가 봐도 직관적이죠. 두 번째 식품 유형은요. 간편조리 세트 여기는 미리 했죠. 2022년 1월 1일부터 하지만 지금도 신고 가능하다. 내용량은 825g이고요. 3인분입니다. 유통기한은 뒷면 하단에 별도 표시되어 있어요. 여긴 유통기한 딱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보관 방법은 냉장 보관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품 및 교환처 그리고 포장 재질은 폴리에스텔렌 그리고 소비자 상담실은 공장이 부산에 있어요. 공장 그리고 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 그리고 제조원 같은 경우에는 프레시럭 그리고 판매원도 프레시럭 이 제품은 알러지 식품 땡땡땡땡땡 여기와 같은 무슨 곳에서 했고요. 같은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고요. 본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뭐 어쩌고저쩌고 다 쓰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다 썼어요. 그러면 이 라벨을 그대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샘플로 딱 놓고 우리 집에서 파는 것과 써야 되는 내용 중에 유사한 내용은 여러분 유사하게 카피하시고 다른 내용들은 여기에 대한 퍼센테이지나 여기에 쓴 내용들에 맞게끔 작성해 보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김상미의 창업토 유튜브 보시면 이 부분도 설명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반복 청취해서 여러분이 잘 솔루션을 받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라벨은 어떻게 부착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식품 표시면 전면에 부착해야 돼요. 몇 % 넘게 이런 규정이 있어요. 딱 보시면 되고요. 위례 신도시에 있는 만나 순대 곱창이라는 브랜드를 컨설팅하면서 만든 사례고요. 돼지곱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라벨을 붙일 때는 그리고 우리가 이 순대곱창이라는 브랜드명을 쓸 때는 우리의 원재료나 또는 우리의 로고나 우리를 나타낼 수 있는 상품을 직관적으로 표현해서 라벨을 만들자라고 했죠. 여기는 누가 봐도 무슨 곱창이에요? 돼지곱창이에요. 그래서 예쁜 돼지가 하나 와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한글 표시사항을 잘 써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몇 인분이다, 조리는 어떻게 한다, 용량은 어떻다 라는 것들을 붙이게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뭐냐면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품목제조에 썼던 것처럼 한글 식품 표시사항이라는 것을 반드시 부착하셔야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여러분 직접 하시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전 이 플랫폼과 전혀 무관한데
타링이나 아니면 여러분 크몽이나 뭐 등등 유사 사이트들 많아요. 웹 디자이너들이나 뭐 이런 거 만드는 업체들 많거든요. 여러 군데를 알아보세요. 그리고 견적 문의를 많이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규격과 맞는지.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브랜드와 유사한 브랜드에 대한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를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모른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업체에 맡겨버리면 비용을 쓰는데 원하는 퀄리티에 원하는 수준의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찾으셔서 밀키트의 패키지부터 밀키트의 패키지 디자인 그리고 한글 표시사항 그리고 여러분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 상세 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잘 만드시기 바라고요. 짧은 시간 안에 이 엄청난 솔루션을 다 설명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래도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김상미의 창업톡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 매장 인기 메뉴로 밀키트 판매하는 방법이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에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